솔직히 그 개가 우리 딸을 구한 건 기적 같았어.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삶이 통째로 바뀌었잖아. 맞아요. 그게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위대한 유산을 알게 됐고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를 얻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진, 용인시에서 남편 이민준과 함께 동물 행동학 연구를 하고 있는 수의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2살배리 딸 지아가 있어요. 민준 씨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집에서 주로 작업하고 저는 학교와 연구소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우리 가족은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적어도 그 하얀 그림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2년 전 민준 씨의 직장 때문에 우리는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왔어요. 낯선 환경이었지만 우리의 작은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잘 적응해 나갔죠. 특히 딸 지아가 새로운 환경에 금방 익숙해져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뉴욕 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며 연구를 병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와 같은 토종견의 행동 특성에 대해 연구했지만 이곳에서는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서양 견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지아는 유모차에 앉아 까르르 웃으며 공원으로 향하는 길을 즐기고 있었죠. 저는 우리 반려견 로지의 목줄을 잡고 있었어요. 로지는 순하고 착한 골든 리트리버 믹스견으로 지아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여유롭게 걸어갔어요. 멀리 공원에 불빛이 보였고 곧 평화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평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맞은편 골목에서 커다란 개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목줄도 없이 눈이 충혈된 채 우리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죠. 멀리서도 핏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거대하고 흉폭한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핏불은 다른 목표물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오직 로지를 향해 돌진했어요. 로지는 겁에 질려 제 뒤로 숨으려 했지만 핏불의 속도를 따라잡을 순 없었죠. 민준 씨가 황급히 유모차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핏불이 그대로 유모차를 들이받았거든요. 유모차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안전벨트가 풀린 지아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바닥은 잔디밭이라 큰 충격은 없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핏불이 쓰러진 로지는 무시하고 바닥에 넘어진 지아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어요. 안 돼. 지아.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로지를 붙잡고 있던 민준 씨와 저 둘 다 지아에게 바로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딸이 눈앞에서 위험에 처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하얀 개 한 마리가 번개처럼 튀어나왔어요. 정말 미친 듯한 속도로 핏불과 지아 사이로 뛰어들었죠. 핏불보다 몸집은 작았지만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날렵하게 핏불의 목덜미를 정통으로 물고는 그대로 땅에 내리꽂았습니다. 핏불은 낑낑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하얀 개는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 놓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아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지아는 울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그 하얀 개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되는 것 같았죠. 민준 씨도 로지를 진정시키고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핏불은 결국 꼬리를 말고 도망쳤어요. 그제야 하얀 개가 지아 옆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개의 새하얀 털은 밤의 공원 가로등 아래에서 유난히 빛났어요. 그 모습은 마치 지아를 지키는 천사 같았죠. 하지만 지아가 안전해진 것을 확인하자 그 개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민준 씨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여보, 저 개를 잡아야 해. 저는 정신없이 그 하얀 개를 뒤따라갔어요.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 개는 공원 한 구석 벤치에 앉아있던 노숙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하얀 개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고 마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군인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개가 제 딸을 구해줬어요. 그는 잭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 녀석의 이름은 흰둥이입니다. 3년 전 한국계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인연이 되어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흰둥이요? 한국계인가요? 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아요. 한국의 진돗개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서 이름을 흰둥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흰둥이는 정말 아름다운 개였습니다. 새하얀 털의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지아를 구한 그 용기. 하지만 잭의 상황은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뇨병과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흰둥이에게도 사료를 제대로 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죠. 흰둥이는 잭 옆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전혀 불만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잭을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흰둥이를 입양하면 어떨까요? 저희는 흰둥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치료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잭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도 흰둥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잭은 한참 동안 흰둥이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지키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 그게 제 눈앞에서 일어났네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잭에게 약속했어요. 저희가 흰둥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숙소도 마련해 드릴게요. 잭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흰둥이가 제 딸을 구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흰둥이를 지켜주신 선생님께 감사해야 할 차례입니다. 결국 잭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흰둥이를 저희에게 맡기고 저는 잭을 위해 병원과 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얀 그림자 흰둥이가 우리 가족이 되는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흰둥이가 우리 집에 온 첫날 밤이었어요. 잭에게서 입양 절차를 마치고 집에 데려왔을 때 흰둥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거나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집 안을 한번 차분하게 둘러보더니 지아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실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죠.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로지는 처음엔 둥이에게 경계심을 보였지만 둥이의 온순하고 침착한 태도에 금방 마음을 열고 둘은 곧잘 어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쯤 지아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어요. 늘 그랬듯이 지아가 배고파서 깨어난 것이었죠. 제가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방문 앞에서 낮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놀라서 방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흰둥이가 앉아 있었어요. 마치 지아가 깨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았죠. 정말 신기했어요. 흰둥이는 지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저희를 깨워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흰둥이의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히 새로운 반려견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아가 거실 계단 근처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작업실에 있었기 때문에 지아의 비명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흰둥이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지아를 받아냈습니다. 지아는 흰둥이의 등에 푹 안겨서 전혀 다치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평소 같으면 깜짝 놀라 울었을 지아가 오히려 흰둥이 품에 안긴 채 깔깔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흰둥이는 지아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태연했죠. 민준 씨가 달려와 지아를 안고 괜찮은지 살폈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흰둥이를 쓰다듬어 주었죠. 흰둥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지아가 다치지 않았어. 흰둥이는 고맙다는 제 말에 조용히 꼬리를 살짝 흔들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개는 정말 특별해. 보통 개라면 놀라서 짖거나 했을 텐데 저렇게 침착하게 행동하는 건 처음 봐. 그 후로도 흰둥이의 행동은 우리를 매일 놀라게 했습니다. 산책할 때도 흰둥이는 항상 지아의 왼쪽에서 정확히 50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어요. 다른 개들이나 사람들이 다가오면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지아를 가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지아를 지켜주었죠. 동네 수의사 선생님도 흰둥이를 보시고는 감탄했어요. 어린 아이를 이렇게 통제 없이 맡겨도 될 정도로 믿음직한 개는 처음 봅니다. 정말 신기한 개네요. 밤에도 흰둥이는 절대 침대나 소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자는 방 문 앞 복도에서만 잠을 잤죠. 처음에는 거실 소파를 써도 된다고 했는데 흰둥이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치 자신의 자리는 지아를 지키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지아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날 밤 흰둥이는 평소보다 더 자주 우리를 깨웠습니다. 지아의 상태를 확인하라는 신호였죠. 덕분에 지아의 열이 더 오르기 전에 해열제를 먹일 수 있었어요. 민준 씨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흰둥이는 지아의 전담 보디가드 같아. 24시간 내내 지아만 바라보고 있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흰둥이는 지아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흰둥이가 옆에 있으면 어떤 위험도 우리 지아에게 다가올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지아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계단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흰둥이가 갑자기 일어나 지아 앞을 막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아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어요. 지아는 흰둥이와 노는 줄 알고 깔깔 웃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흰둥이를 보고는 정말 조용한 개네요. 짖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오직 지아만 보고 있네요. 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흰둥이는 정말 묵묵한 개였어요. 불필요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지아를 보호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지아도 흰둥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흰둥이를 보면 손을 뻗으면서 웃었죠. 흰둥이는 지아가 자신의 털을 잡아당겨도 전혀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아가 만지기 쉽게 자세를 낮춰주었어요. 저는 수의행 동학을 전공했지만 흰둥이 같은 개는 처음 봤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타고난 본능 같았죠. 흰둥이는 지아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게 같았습니다. 저는 수의행 동학 전문가로서 흰둥이의 행동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보호 본능을 보이는 개는 학계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었거든요. 단순히 똑똑하거나 훈련이 잘 된 게 수준을 넘어선 행동이었죠. 그래서 저는 흰둥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흰둥이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어요. 지아의 움직임과 표정 그리고 소리에 대한 흰둥이의 반응을 세세하게 적었죠. 놀랍게도 흰둥이의 반응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지아가 배가 고파 칭얼거리기 30분 전에 벌써 부엌 쪽으로 먼저 가서 앉아 있었어요. 지아가 졸리기 시작하면 흰둥이가 조용히 지아 방 쪽으로 먼저 이동했고요. 제가 지아의 상태를 예측하기 전에 흰둥이가 먼저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아와 어떤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것만 같았어요.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지아에게 아기용 웨어러블 기기를 부착해서 심박 센서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아의 심박이 불안정해지기 전에 흰둥이가 먼저 반응했어요. 예를 들어 지아가 악몽을 꾸기 시작하면 심박수가 올라가는데 흰둥이는 지아의 심박이 변하기 23분 전에 벌써 조용히 지아 방으로 이동해 지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지아의 상태를 미리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그러더군요. 여보,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야. 논문을 써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반려견의 행동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논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논문 제목은 진돗개의 보호 반응성 기반 생존 행동으로 정했어요. 흰둥이의 행동을 분석해보니 단순한 학습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DNA에 새겨진 본능이었어요. 충성은 학습이 아니라 유전이었던 거죠. 매일 흰둥이를 관찰하면서 느낀 건데 흰둥이는 지아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아가 언제 배가 고플지, 언제 졸릴지, 언제 불안해할지를 정확히 예측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유독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를 보면서 느낀 건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어요. 이건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정교하게 반응하는 독립적인 시스템 같았어요. 어느 날 밤 관찰 일지를 쓰다가 조용히 울었어요. 이 개는 지아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모르는 지아의 신호들을 흰둥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민준 씨도 제가 우는 것을 보더니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여보, 흰둥이는 우리 가족의 일부야. 저렇게 지아를 지켜주는 걸 보면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동료 교수들에게 흰둥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놀라워했어요. 그런 개가 정말 있냐며 직접 보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이미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개가 되어 있었죠. 저는 국제동물행동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어요. 흰둥이의 행동 패턴과 데이터를 모두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며칠 후 학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흥미로운 연구라고 꼭 발표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학회 발표를 위해 출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3일 동안 집을 비우는 일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별로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흰둥이와 함께 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흰둥이가 없으면 지아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민준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흰둥이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잘 살았잖아. 맞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흰둥이와 함께 지내면서 지아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저는 믿을 수 있는 보모를 구해서 흰둥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흰둥이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지아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말씀드렸죠. 보모님도 신기해 하셨습니다. 학회 발표를 위해 출장을 떠난 지 이틀째 밤이었어요. 호텔에서 논문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준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근데 흰둥이가 막아줬어. 지아도 괜찮아.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급히 상황을 물어보니 부모님이 창문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1층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는데 침입자가 그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필 제가 없는 밤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민준 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흰둥이는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전혀 짖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침입자의 움직임을 따라다녔다고 하더군요. 마치 사냥꾼처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침입자가 거실에서 물건을 뒤지고 있을 때 흰둥이가 소리 없이 뒤로 다가가 침입자의 다리를 정확히 물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침입자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해요. 흰둥이는 그를 뒤쫓지 않고 바로 지하 방으로 돌아가 문 앞에서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했어요. 그 침입자는 이미 근처에서 여러 집을 털었던 연쇄 절도범이었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이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가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경보기도 사람도 늦었는데 이 개는 늦지 않았네요. 저는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아는 다행히 멀쩡했고 흰둥이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은 아직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신기한 게예요. 침입자가 들어왔는데도 전혀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행동했어요.
마치 훈련받은 경비견 같았어요. 민준 씨도 흰둥이를 새롭게 봤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조용한 개인 줄 알았는데 정말 위급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 흰둥이는 정말 믿을 수 있는 파트너야. 이 사건이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뉴스 제목은 뉴욕을 지킨 한국에게 흰둥이였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저는 흰둥이가 단순한 영웅견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의 타고난 보호 본능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인간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흰둥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미 유명한 개가 되어 있었고 산책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가와 흰둥이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여전히 지아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흰둥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개는 정말 특별하다고 단순히 똑똑한 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개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이런 개와 함께 자란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흰둥이의 묵묵한 존재감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저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학회에서 발표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국제동물행동학회 발표 날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진돗개의 보호 반응성 기반 생존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흰둥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었죠. 논문을 준비하며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관찰 일지, 그리고 흰둥이가 지아와 부모님을 보호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했어요. 발표를 시작하자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흰둥이의 행동 데이터를 보여주고 지아의 심박 센서 결과를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보호 본능이 생물학적으로 독립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유전적 특성입니다. 라고 발표했죠. 청중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지아를 구한 사건과 침입자를 막은 사건을 설명할 때는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질의 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우리 학교에서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개를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정말 자랑스러운 개입니다. 학회가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입양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죠. 저는 한국의 진돗개 보호단체 연락처를 나눠주며 올바른 입양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흰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져 있었어요. 학회 발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죠. 특히 진돗개는 유전적으로 인간을 보호하는 개라는 저의 발표 내용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진돗개 입양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곧바로 진돗개 보호단체와 연결하여 올바른 입양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을 강조했어요. 진돗개는 단순히 예쁜 개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보호 본능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요. 이 캠페인은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사람이 진돗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저희 가족에게 공식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었어요. 흰둥이가 한국의 명예를 드높였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미국 전역에 진돗개 열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흰둥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돗개 보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입양 문화를 만들어가는 운동이었죠.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흰둥이를 한국 수호견의 상징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흰둥이와 함께 스튜디오에 나가 인터뷰를 했어요. 흰둥이는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오직 저와 지아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강조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존재입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수백 년간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흰둥이 이야기가 넘쳐났고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학교에서도 흰둥이는 유명인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흰둥이를 보러 오곤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흰둥이를 통해 동물행동학을 가르쳤어요. 이론으로만 배우던 것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죠. 민준 씨가 말하더군요. 여보, 흰둥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유명해졌네.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흰둥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유명해져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아만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흰둥이의 이야기가 유명해진 후 저는 월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흰둥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아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마련해준 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잭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죠. 잭은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잭에게 흰둥이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지아와 함께 있는 모습, 지아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었죠. 잭은 사진들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 애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였어요. 침입자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흰둥이가 3년 동안 저를 지켜준 것처럼 지아도 저를 지키고 있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잭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흰둥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연한 일이죠. 그 애는 정말 특별했으니까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흰둥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거든요. 흰둥이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저는 어린이 그림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하얀 그림자 흰둥이였어요. 진짜 영웅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죠. 아이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책임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림책 작업을 하면서 흰둥이와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흰둥이가 보여준 묵묵한 헌신,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타고난 책임감 모두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흰둥이 이야기는 이미 유명했으니까요. 저는 그림책 수익의 일부를 노숙자 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 같은 분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림책이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진정한 용기와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흰둥이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아의 첫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흰둥이였거든요. 지아는 흰둥이를 가리키며 흰둥이 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민준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의 첫 단어가 한국말이어서 정말 신기한 일이야. 흰둥이가 지아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새삼 느꼈어요. 지아에게 흰둥이는 가족 그 이상의 의미였던 거죠. 뉴욕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돗개와 책임감이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교육 자료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흰둥이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충성심을 가르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협력했습니다. 흰둥이의 이야기가 교육 자료가 된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흰둥이를 통해 좋은 가치들을 배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육 자료가 완성되자 뉴욕시 전체 초등학교에 배포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아이들이 흰둥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뉴욕시에서 흰둥이에게 시민명예 반려견 인증서를 수여했어요.
시장님이 직접 흰둥이에게 메달을 걸어주셨죠. 흰둥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잭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흰둥이가 이렇게 큰 영예를 받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 뿌듯해 하셨습니다. 제가 잘 키운 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하시면서 기뻐하셨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흰둥이를 보니 새삼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이 작은 개 한 마리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었죠. 흰둥이의 이야기가 한국에까지 알려지면서 정말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문화재청에서 저희 가족을 진도로 초청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흰둥이의 고향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흰둥이가 어디서 왔는지, 진돗개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궁금했거든요. 민준 씨도 좋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지아에게도 흰둥이의 뿌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거라고 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진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흰둥이는 어떤 기분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3년 만에 고향 땅을 밟는 것이었거든요. 흰둥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어요. 진도에 도착하자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작은 마을들. 흰둥이가 이런 곳에서 태어났구나 싶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우리는 진돗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흰둥이와 똑같이 생긴 개들이 여러 마리 있었거든요. 모두 새하얀 털에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흰둥이도 그 모습을 보더니 뭔가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흰둥이를 보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진돗개네요. 체격도 좋고 눈빛도 맑아요. 잘 키우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흰둥이가 고향에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산책을 하다가 정말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산속에서 나이든 진돗개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흰둥이와 그 개가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마치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흰둥이는 그 나이든 진돗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국문화재청 관계자분이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진돗개는 유전자가 아니라 기억에 따라 행동합니다. 마음이 기억하는 본능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흰둥이의 행동이 이해가 됐어요. 흰둥이는 DNA에 새겨진 기억으로 지아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지아도 진도에서 즐거워했어요. 흰둥이와 비슷한 개들을 보며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죠. 흰둥이도 지아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지아 옆에서 하얀 그림자처럼 지켜주고 있었죠. 문화재청 관계자분이 말씀하시더군요. 흰둥이 덕분에 진돗개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흰둥이가 한국의 명예를 높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 며칠 머물면서 다른 진돗개들도 관찰해 봤는데 모두 흰둥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인하고 주인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진돗개의 본성이구나 싶었죠. 흰둥이는 진도에서도 변함없이 지아를 지켰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와 힘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정말 감격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TD 강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진돗개는 국가의 품격을 지닌 존재라는 주제로 발표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돗개의 가치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강연에서 저는 흰둥이의 이야기를 통해 진돗개의 특별함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죠. 청중들도 깊은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강연 후 흰둥이와 지아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한국신문에 실렸어요. 그 사진이 나중에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표지로 채택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흰둥이가 단순한 영웅견을 넘어 교육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진도를 떠나는 날 흰둥이는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고향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지하 쪽으로 향했어요. 흰둥이에게는 지하가 있는 곳이 진짜 집이었거든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흰둥이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아에게는 평생의 친구이자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흰둥이 덕분에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범했던 일상은 특별함으로 채워졌고 낯선 이민 생활도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 덕분에 행복해졌죠. 흰둥이가 보여준 묵묵한 헌신은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말이에요. 흰둥이는 오늘도 지아의 곁을 지키며 우리가 잠든 밤에도 조용히 문 앞에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하얀 그림자는 이제 우리 가족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었어요. 흰둥이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흰둥이 프로젝트를 더욱 체계화하여 진돗개 보호 및 올바른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썼어요. 한국문화재청과 협력하여 진돗개에 대한 국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진돗개 입양을 원하는 해외 가정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죠.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돗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만나는 과정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진돗개 입양 문의가 쇄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분별한 입양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진돗개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철저히 확인했죠. 우리의 노력 덕분에 많은 진돗개가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면서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잭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흰둥이와 지아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잭은 편지에 이렇게 썼더군요. 흰둥이가 저를 떠나 좋은 가족을 만났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진정한 임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흰둥이는 저의 생명을 구했고 이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흰둥이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흰둥이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잭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흰둥이 한 마리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잭의 삶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죠. 흰둥이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하얀 그림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흰둥이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전 세계의 진돗개 열풍을 일으킨 과정을 담았죠.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진돗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며 한국을 방문했고 진도에서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진돗개가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하며 정체성을 형성해온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끔 지아가 흰둥이를 끌어안고 내 가장 친한 친구 흰둥아 라고 말할 때면 민준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지아에게 흰둥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자신의 첫 단어를 가르쳐주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였으니까요.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지만 흰둥이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벌써 10번째 이야기네요. 흰둥이와 함께한 시간들은 매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특별한 순간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지아는 훌쩍 자랐고 이제 흰둥이와 함께 뛰어노는 씩씩한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지아는 이제 학교 친구들에게 흰둥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곤 합니다. 우리 흰둥이는 진짜 영웅이야. 내가 위험할 때마다 나타나서 나를 지켜줘.
친구들도 흰둥이를 만나고 싶어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흰둥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묵묵히 지아의 곁을 지켜주죠. 어느 날은 지아의 학교에서 가족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지아는 망설임 없이 흰둥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아가 무대 위에서 저희 가족은 흰둥이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흰둥이는 저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책임감과 사랑을 가르쳐 주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아는 이 작은 하얀 그림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사랑을 느끼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흰둥이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그림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의 제목은 하얀 그림자의 약속이에요. 흰둥이와 잭 그리고 우리 가족의 깊은 인연과 함께 진돗개가 지닌 묵묵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그림책의 수익금은 진돗개 보호단체와 동물복지기금에 기부하여 흰둥이처럼 특별한 존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흰둥이는 이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자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흰둥이를 통해 동물행동학을 다시 정의할 수 있었고, 민준 씨는 흰둥이의 모습을 웹툰으로 그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흰둥이와 함께하며 한국의 문화와 진돗개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은 통로가 되었죠. 흰둥이는 오늘도 우리 가족의 일상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작은 하얀 그림자는 더 이상 저에게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저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우리 딸의 평생 친구,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을 완성해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흰둥이가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 가족의 삶은 언제나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존재, 흰둥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핏불로부터 지아를 구하고 침입자를 막아내고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흰둥이. 이 작은 하얀 개 한 마리가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수의학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흰둥이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돗개가 지닌 타고난 본능, 즉 유전자에 새겨진 충성과 보호 본능 덕분입니다. 흰둥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자 한국의 문화와 품격을 전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잭이라는 노숙자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흰둥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의 영웅담을 넘어 인간의 삶에 깊은 교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흰둥이 덕분에 우리는 진돗개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진정한 책임감과 희생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흰둥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진돗개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흰둥이가 처음 우리에게 왔을 때 민준 씨는 우리에게 천사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합니다. 흰둥이는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선물, 그리고 지아에게 평생의 친구이자 보호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하얀 그림자와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